올라 러비다토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IT 소식 중 주요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주간 IT 12월 3주차 PC파트 소식입니다. 주간 IT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계속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는 인텔이지만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인텔의 14나노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22나노 공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지난 소식에서 전해드렸었습니다. 파트너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델이 인텔의 CPU 공급 부족에 대해서 이 대대적인 비난을 시작한 이유로 인텔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합니다. 바로 단종되었던 22나노 공정의 하스웰 기반 펜티엄 G3420을 부활시켰습니다. 13년 3분기에 출시되었던 2코어 2스레드의 G3420을 이 시점에 부활시킨 의도가 쉽게 이해하긴 힘들지만 AMD의 에슬론 3000G를 견제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반 사용자가 이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설마 구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마도 시스템 제조사들이 사용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AMD 에슬론 3000G와 비교해서 DDR3 메모리를 사용한다든지 또 스레드 수가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내장 그래픽 칩의 성능이 부족하다든지 또 마지막으로 이 배수라까지 되어 있어서 오버클럭의 가능성도 막힌 부분 등 과연 이거를 쓰는 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비디오 카드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지난 6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죠? 코파이트 7 킴이라고 좀 이름 좀 이 코파이트 사용자가 엔비디아의 새로운 아키텍처로 호퍼가 나올 것이라는 내용을 공유했었습니다. 물론 이건 카더라입니다. 그런데 12월 4일 엔비디아가 특허청에 신청한 이 상표권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의 에어리얼과 호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호퍼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트위터 사용자가 공개했던 그 호퍼가 맞다면 당시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던 내용처럼 엔비디아의 첫 멀티 GPU 아키텍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요. 현재 AMD 라이젠에서 채택하고 있는 여러 개의 CPU를 하나의 칩넷으로 묶어서 또 하나의 CPU 다이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엔비디아는 그래픽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주도권을 잡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보통 제조사별로 외계인 하나씩은 잡아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인텔은 도망갔거나 죽은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또 잡았나? 인텔은 2020년 4월쯤 Z490 칩셋의 마더보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HKPC에 의하면 400 시리즈 마더보드가 출시 예정이고 함께 출시된 코멘레이크 프로세서에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 프로세서와의 호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6코어 12스레드, 베이스 클럭은 3.5GHz, 터보 부스터는 4.1GHz의 10세대 i5 10400이 곧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이 5자리니까 좀 이렇게 애매한데 10400이면 그냥 9400의 후속 버전인데 9400이 베이스 클럭 2.9GHz, 터보 부스트 4.1GHz, 그리고 6코어 6스레드였으니까요. 9400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이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 코멘레이크 프로세서와 Z490 칩셋은 새로운 LGA1200 소켓을 사용하게 되며 특징적으로는 이 모던 스탠드바이라는 저전력 대기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처럼 최소한의 전력만으로 웹 연결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들의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PC를 굳이 키지 않고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데스크탑에서 이 기능을 되게 선호하거나 많이 사용할까요? 저는 오히려 이 해킹에 더 취약해지는 건 아닐지. AMD는 라데온 아드레날린의 정기 대규모 업데이트인 그 아드레날린 2020 에디션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업데이트를 마치고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미지 해상도를 해치지 않고 이 동적 해상도 조절을 통해서 평균 23% 가까이 성능 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라데온 부스트 기능과 이 픽셀 스케일링을 통해서 클래식 게임의 경우 성능 저하 없이 높은 선명도를 제공하는 이너저 디스플레이 스케일링 기술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RX 5000 시리즈 이전 모델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던 이 라데온 안티렉 기능은 이제 RX 5000 이전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이 다이렉트X 9에서는 안티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가된 기능적인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관련한 내용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라데온 카드들은 이 드라이버가 나올 때마다 뭔가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위키칩이 전한 소식에 의하면요, IEA 프로세서 기술 컨퍼런스인 IEDM 관련 ASML의 CEO의 기조연설에서 인텔 관련해 발표된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꿀잼입니다. 슬라이드 관련 발표 내용을 보면요, 인텔은 이제 틱톡 전략을 다시 채택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SML이 발표에 사용한 이 인텔의 슬라이드를 보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텔은 앞으로 각 노드 개발에 있어서 기존의 노드를 바탕으로 개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한 가지 특징이라면 이 7나노 공정만 이 10나노 플러스 공정에서 파생되어 나온다는 거고요. 그 말은 인텔도 현재 10나노 공정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10나노 플러스에서 10나노 플러스까지 이 기술적으로 개선을 하고 10나노 플러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7나노 공정으로 넘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정의 경우 필요하다면 이전 공정의 기술적인 성숙도를 바탕으로 이 백포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각 노드는 이전 노드의 최종 디자인으로 백포트할 수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기술적인 어떤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거고, 조금 삐딱하게 보면 보험 들어놓은 거죠. 이렇게라도 해놔야지 나중에 뭐 공정이 7나노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느리냐, 왜 10나노 플러스로 했느냐 하더라도 이제 얘들이 할 말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많이 삐딱하게 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봐온 인텔의 로드맵이 사실 신뢰성 부분에서 크게 떨어지는 관계로 이 로드맵도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2029년에 1.4나노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은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로드맵은 인텔이 정말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로드맵으로 제발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프로젝트명 스칼렛으로 알려졌던 이 차세대 게임 콘솔 엑스박스를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된 차세대 엑스박스의 정식 명칭은 엑스박스 시리즈 X입니다. 이 출시는 2020년 홀리데이 시즌에 공개되고요. 외형과 세부 사항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좀 파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각형. 개인적으로는 이건 그냥 저는 사실 처음 보자마자 그냥 쓰레기통이 떠올랐는데 뭐 어쨌든 그런 파격적인 디자인을 가집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무선 컨트롤러도 새롭게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쉐어링 버튼과 함께 엘리트 무선 패드 2에서 파생된 고급형 D패드가 적용이 되었고요. 엑스박스 원 및 윈도우 10과 호환된다고 합니다. 또한 4K 60프레임을 지원하고요. VRR 가변 재생률 및 관련한 싱크 기능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8K 출력 기능을 포함하며 최대 120프레임까지 출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VRS 가변 쉐이딩 기술을 통해서 GPU 활용을 최대치로 올렸고 차세대 SSD 탑재로 인해 로딩 시간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그냥 끝판왕이라는 거죠. 아마 이건 플레이스테이션 5가 오피셜 공개되면 이 소니 측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기들도 거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하겠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존 콘솔 유저라면 두 팔 벌려서 환영할 부분인데 바로 하위 호환입니다. 기존 모든 엑스박스 세대의 게임을 호환 보장한다고 합니다. 저도 쌓아놨던 구획박 타이틀들을 썩히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반가워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나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내년 홀리데이 시즌이니까 한참 남았어요. 그나저나 소니는 언제 발표할런지 모르겠네요. 자, 한 주간 주요 IT 뉴스를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뭐 차차 정리되는 대로 2020년부터는 하드웨어 소식과 모바일 등 좀 더 세세하게 분류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